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영화 수상 소식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15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세계 영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우리가 오스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한국어 판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엠마 스톤이 손에 응원봉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K-팝 응원봉을요. 세계 최고의 영화 시상식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한국팀의 수상 소감이 갑자기 음악으로 강제로 끊겨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할리우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이슈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들어보셨습니까? 줄여서 캐데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 작품은 공개 직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낮에는 무대 위에서 팬들을 열광시키는 아이돌이고 밤에는 악령을 사냥하는 테마사로 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 설정이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재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품 속에는 컵라면, 김밥, 국밥이 나오고요. 저승사자, 도깨비, 당산나무 같은 우리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보는 내내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역대 영화 시청시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한국 문화가 담긴 이야기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월에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했는데 이건 K-팝 장르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이었습니다. K-팝이 그래미에서 상을 받은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3월 15일 세계 영화계의 최고 권위인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쟁 상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디즈니와 픽사는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2002년 시상을 시작한 이래 거의 독식해왔습니다. 주토피아의 아르코 엘리오 같은 대형 스튜디오 작품들이 모두 경쟁자였습니다. 사실 이 상은 디즈니 아니면 픽사가 가져가는 게 공식처럼 여겨져 왔거든요. 한국 콘텐츠가 이 벽을 넘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됐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당일 수상자 발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편 애니메이션상 호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강 감독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닮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하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전 세계 교포들, 이민자들, 소수인종의 후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가상. 골든이라는 곡으로 주제가상까지 받으면서 캐데언은 오스카 이관왕이 됐습니다. 골목길에서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받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노래를 듣는다고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스카 시상식장에서 디카프리오와 엠마 스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골든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제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리곤 했는데 이제 모두가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에 이어 캐데언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캐데언의 수상에 대해 아카데미가 원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압도적인 대중성을 동시에 잡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수상이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한국 문화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밤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주제가상 수상 직후 골든의 공동 작곡가 6명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가 약 1분가량 수상 소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곡가인 이유한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준비한 메모를 꺼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케스트라 퇴장 음악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가 손짓으로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줄어들었고 화면은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이유한, 곽준규, 남이동, 서정훈, 마크, 손앤블릭 총 5명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생중계를 진행하던 아나운서도 앞서 단편영화상 수상 소감은 정말 길게 들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CNN 방송은 오스카는 정말로 K-팝을 그렇게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예지 벌처는 이날 오케스트라가 발언을 끊는 장면이 몇 번 있었지만 골든팀이 수상했을 때만큼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느껴진 순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요란한 음악이 수상 소감을 덮어버렸다며 수상 소감을 무자비하게 끄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를 넘은 행위로 여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화를 부른 건 불공평한 시간 배정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45초 가이드라인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수상자들은 3분에서 4분씩 충분히 발언을 했습니다. 캐대언 팀에게만 유독 가혹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상자가 7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명이 나눠서 45초라면 1인당 6초밖에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인종차별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한국계 수상팀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논란이 전 세계로 번지자 아카데미 측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생중계를 총괄한 월트 디즈니 텔레비전의 론 밀스 수석 부사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모든 수상자에게 발언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방송 진행상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소감을 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시상식을 준비할 때는 수상 소감 진행 방식을 가장 먼저 살펴보겠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대표 발언자를 사전에 지정하거나 나머지 소감은 무대 뒤, 백스테이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해명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사회자가 농담할 시간이 있다면 수상자들이 소감을 말할 시간도 있어야 한다며 결국 시상식의 본질은 수상 소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팝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이 문제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 속에서 웃음을 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캐대언을 공동 연출한 크리스 아페란스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 객석에 앉아 봉지 라면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드레스 코드에 맞춰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봉지 라면에 젓가락을 꽂아 생라면을 먹고 있는 감독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감독의 아내이자 한국계 미국인 화가인 모린 구 작가가 이 사진을 직접 SNS에 올렸는데 전 세계 누리꾼들이 AI가 아니고 진짜 맞느냐? 너무 귀엽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면 하나가 이 순간을 더 한국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번 캐대언의 오스카 이관왕 소식은 단순히 한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의 귀신이 등장하고 한국 음식을 먹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 세계 수억 명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판소리와 사물놀이가 오스카 무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갓을 쓴 무용수들이 할리우드 최고의 무대에서 탈춤을 췄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동,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았을 때 그 전율을 기억하십니까? 이번 캐대언의 수상은 그 흐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의 주류입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든의 작사가 이제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 노래는 성공이 아니라 버티고 회복하는 힘에 대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림받던 시절을 버텨내서 결국 전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랜 시간 무시받고 홀대받으면서도 꾸준히 우리 것을 지켜온 결과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수상 소감이 강제로 끊겼어도 그 음악은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